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이 이란을 강타했고 37년간 이란을 철권 통치해온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불과 2달 전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생포했어요. 이번엔 중동의 절대 권력자를 직접 지워버린 겁니다. 그 순간 시선이 딱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평양이죠. 마두로, 하메네이, 다음은 김정은 아니냐. 전 세계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경고했어요. 이번 공습에 투입된 B-2 스텔스 폭격기가 평양을 향한 예행 연습이었을 수 있다고요. 지하 60m 콘크리트를 뚫는 벙커버스터를 싣고 적이 눈치채기도 전에 임무를 끝내고 돌아오는 그 폭격기가 말이죠. 모두가 트럼프가 김정은을 칠 거냐 말 거냐만 보고 있는 사이 그 뒤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판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이란 공습을 장대한 분노작전, 아퍼레이션 에픽 퓨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공격의 명분으로 딱 하나를 꼽았어요. 핵입니다. 이란이 미국 본토까지 닿는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추구했다. 이 테러리스트 정권은 절대 핵을 가질 수 없다. 트럼프가 직접 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타이밍을 한번 보셔야 합니다. 공습 하루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이란의 3차 핵 협상이 있었거든요. 이란은 그 자리에서 우라늄 농축 포기를 거부했고 트럼프는 지연 전술이라며 협상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24시간도 채 안 돼서 폭탄이 떨어진 거죠. 협상 결렬 후 24시간 만에 군사행동. 이 순서를 김정은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북한 외무성은 3월 1일 담화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력 남용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눈여겨봐야 할 게 있어요. 북한은 트럼프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거든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트럼프 본인을 직접 비난하는 것만큼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자제해왔습니다. 자,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이란도 당했는데 북한이라고 다를 게 있느냐고요?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란이 공습당한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핵을 아직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란의 우라늄 농축률은 무기급 기준인 90%에 한참 못 미치는 60% 수준이었거든요. 한마디로 핵을 만들어가는 중이었던 겁니다. 반면 북한은 이미 2017년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6차례 핵실험, 실전 배치된 핵탄두 수십 기. 핵을 향해 달려가던 이란과 핵을 이미 손에 쥔 북한은 완전히 다른 상대인 거죠. 그래서 대북 전문가들은 이란과 달리 북한은 핵무기가 이미 완성된 상태다. 지금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은 곧바로 한반도 전면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은 현재 북한을 이란처럼 무력으로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철저히 통제하고 조율해야 할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못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북한 바로 옆에 서울이 있다는 겁니다. 인구 1000만의 대도시가 북한 장사정포, 즉 수도권까지 닿는 북한의 대형 포병 무기 사정권 안에 그대로 놓여 있어요. 만약 한반도에서 충돌이 시작되면 원화 환율은 하루 만에 수십 원씩 튀어오를 거고 외국인 자금은 한국 시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강한 사람이어도 동맹국 수도가 포화에 휩싸이는 리스크를 무릅쓰고 단독 행동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겁먹은 사람이 김정은일까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일부 분석가들은 김정은이 신형 ICBM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ICBM은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탄도 미사일이죠. 그래서 긴장이 꽤 높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 안 꺼냈을까요? 공습 직후 북한 외무성이 미국을 강하게 규탄했는데 트럼프 이름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마두로 때도 하메네이 때도 트럼프 2기 내내 단 한 번도요. 이게 신호입니다.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직접 말했어요.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고 적대 정책만 철회하면 미국과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고요. 외교가에서 4월 트럼프 방중 때 북미 접촉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란 공습이 오히려 김정은한테 기회가 됐을 수 있어요. 핵 없으면 저렇게 된다는 걸 눈앞에서 봤으니까요. 핵을 쥔 채로 트럼프와 거래하는 게 지금 김정은의 최선입니다.
다들 트럼프가 칠 거냐 말 거냐에 정신 팔려 있을 때 김정은은 이미 다음 수를 놓고 있었던 겁니다. 협상 가능성은 커졌는데 왜 더 위험해졌다는 건지 이상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이 상황의 핵심이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핵 집착의 강화입니다. 이번 이란 사태를 보면서 김정은이 되새긴 교훈은 딱 하나예요. 핵 없으면 저렇게 된다. 2011년 카다피가 핵을 포기한 뒤 비참하게 죽은 걸 보고 핵 개발을 결심했다는 건 학계의 정설이에요. 이번엔 이란이 핵을 완성하기 직전에 공격받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대화는 하겠지만 핵은 절대 안 내놓겠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는 한반도 방위 공백입니다. 지난해 주한미군 패트리엇 부대 500명이 중동으로 파병됐어요. 한반도 밖으로 이전한 건 1994년 배치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이번 이란 전면 공습으로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미국이 이란에 집중하는 틈을 타 북한이 도발에 나설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한반도 리스크가 실제로 높아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하메네이가 거처를 들킨 결정적인 이유, 바로 내부 스파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가 B2 스텔스 폭격기를 자신있게 언급하는 건 단순히 기체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지금 어느 방 몇 호에 앉아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북한이라고 다를까요? 우리 정보 당국과 미 CIA의 인적 정보망, 이른바 휴민트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숙이 뻗어 있습니다. 체제가 흔들릴 때를 대비해 정보를 넘겨주는 고위급 조력자들이 평양 핵심부에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결국 트럼프가 던진 경고장 뒤에는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보이지 않는 눈들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벙커버스터보다 무서운 무기인 거죠. 트럼프는 김정은을 이란처럼 제거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은 핵을 이미 가진 나라고 서울이 바로 옆에 있고 중국이 버티고 있어요. 그 비용이 너무 크거든요. 대신 트럼프가 선택할 카드는 공포와 협상의 조합입니다. 이란을 때린 기세로 김정은에게 너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고 동시에 나와서 얘기하자는 손을 내미는 거죠. 트럼프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화염과 분노를 외치면서 전쟁 직전까지 몰아가다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악수하고 나왔거든요. 압박하면서 동시에 손 내미는 거 트럼프 특기입니다. 그 패턴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협상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번 이란 공습을 지켜본 김정은은 앞으로 핵을 더 꽉 움켜쥘 거예요. 협상 테이블에 나오더라도 실질적인 비핵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상황이 표면적으로는 대화 분위기로 흘러가더라도 핵 위협이라는 본질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메네이 다음이 김정은이냐고요? 트럼프는 그 선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란 공습이 만들어낸 파장이 한반도에 미치는 진짜 충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 갈 거예요. 단순한 군사적 긴장을 넘어 이제 우리는 핵을 가진 북한과 영원히 공존해야 하는 더 불안하고 값비싼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